오늘도 이렇게 마음이 고요해지는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이런 날이 있으셨나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웃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실컷 나눴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문득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리는 날 말입니다. 내가 왜 이럴까? 그 사람도 충분히 만났는데 왜 더 쓸쓸할까? 이런 생각이 드셨던 적 있으시지요? 오늘은 바로 그 이유를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커지는 게 아닙니다. 외로움은 관계의 선이 무너질 때 커집니다. 사람이 많다고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더 외롭고 더 지치고 더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경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친한 사이일수록 우리는 착각합니다. 친하니까 괜찮겠지. 친하니까 다 말해도 되겠지. 친하니까 집도 보여주고 속마음도 다 나눠도 되겠지. 하지만 그 생각이 관계를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가까운 사이를 오래 지키는 따뜻한 경계 세 가지. 바로 문, 정원, 여백입니다. 첫 번째는 집의 문입니다. 집은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쉬는 곳입니다. 문을 닫는 건 차가움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예의입니다. 두 번째는 속마음의 정원입니다. 다 말해야 친한 게 아니라 덜 말해도 편한 게 진짜 인연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여백입니다. 타인의 감정은 내 짐이 아닙니다. 모든 인연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힘, 그것이 여백입니다. 이 세 가지 경계는 차가운 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지켜주는 따뜻한 울타리입니다. 관계는 너무 멀어도 차가워지고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적당한 거리입니다. 따뜻하지만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거리 말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아니 앞으로의 날들 동안 이 세 가지 경계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관계가 더 편안해지고 마음이 더 가벼워지고 외로움이 조금씩 줄어들 것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지금부터 마음의 소리를 천천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함께 있어도 외로운 이유 마이너스. 사람은 원래 관계 속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덜 외로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가끔은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더 외롭습니다. 친구를 만나 웃고 떠들었는데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했는데 밥을 먹는 내내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대화가 끝난 자리에 비교가 남고 웃음이 지나간 자리에 해석이 남는 것입니다. 말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는데 집에 돌아와서 계속 마음에 걸리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요즘 좋아 보이네. 집이 참 아늑하다. 자식이 잘 됐나 봐. 칭찬처럼 들리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이 화살처럼 꽂히기 때문입니다. 그 말 뒤에 숨은 뜻이 무엇인지, 혹시 나를 비교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들이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친하면 다 괜찮을 것 같지만 친할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까운 관계는 얇은 얼음과 같아서 작은 발자국이 금을 내기도 하니까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예민해집니다. 젊을 때는 그냥 웃고 넘길 수 있었던 말들이 이제는 마음속 깊이 박힙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저울이 하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건강한지, 누가 더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지,
누가 자식에게 더 사랑받는지. 그 저울은 말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시선과 침묵 속에서 작동합니다. 그래서 함께 있어도 외롭습니다. 진짜 나를 봐주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을 평가하는 것 같아서 외롭습니다. 진짜 내 마음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이야기만 하려고 만난 것 같아서 외롭습니다. 오늘은 그 금이 깊어지지 않도록 관계를 오래 지키는 지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외로움은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그러니 사람을 더 많이 만나는 것보다 관계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질을 높이는 첫걸음이 바로 경계입니다. 따뜻하지만 분명한 경계.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지혜입니다. 마이너스 친하니까가 관계를 무너뜨린다 마이너스. 우리가 관계에서 가장 자주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친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친하니까 다 말해도 되겠지. 친하니까 집도 보여주고 속마음도 다 나눠도 되겠지. 이 말 속에는 좋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친밀감, 신뢰, 정이 담겨 있지요. 하지만 이 말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월이 흐르면 사람은 바뀝니다. 마음의 온도도 변하고 삶의 속도도 변합니다. 처한 상황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서로의 부족함을 웃으며 넘겼습니다. 너 그것도 몰라? 하며 장난치듯 말했고 서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저울 하나를 달게 됩니다. 누가 더 편안한지, 누가 더 건강한지, 누가 더 안정된 노후를 보내는지, 자식은 누가 더 잘 키웠는지, 돈은 누가 더 모았는지. 그 저울은 말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선 속에서, 침묵 속에서, 작은 한마디 속에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 집에 갔는데 집이 생각보다 크고 좋습니다. 그러면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나도 저만큼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반대로 친구 집이 생각보다 좁고 낡았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또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가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또는 이 친구가 나를 시기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원래 그렇습니다. 비교는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이는 더더욱 따뜻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관계는 너무 멀어도 차가워지고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힙니다. 적당한 거리, 서로를 존중하는 거리가 필요합니다. 친하니까라는 말 뒤에는 종종 방심이 숨어 있습니다. 친하니까 예의를 덜 지켜도 된다. 친하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친하니까 상대가 이해해 줄 것이다. 하지만 오래가는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할수록 더 조심하고 더 예의를 지키고 더 배려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울 경계는 차가운 벽이 아닙니다. 서로를 지켜주는 따뜻한 울타리입니다. 벽은 막아서 단절시키지만 울타리는 보호하면서도 바람을 통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벽이 아니라 울타리입니다. 친하다고 모든 것을 다 나누는 게 아니라 친하기 때문에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관계를 오래 지키는 지혜입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경계가 필요한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첫 번째 경계 집의 문을 지키는 법 마이너스. 첫 번째 경계는 집의 문입니다. 집은 단지 공간이 아닙니다. 집은 내 삶의 리듬이 드러나는 곳이고 내 가치관이 묻어 있는 곳이며 무엇보다 내가 쉬는 자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먹는 음식, 읽는 책, 걸어놓은 사진, 신발장 안의 신발까지 집안의 모든 것이 나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로울 때,
또는 정이 많을 때 그 문을 너무 쉽게 열어버립니다. 우리 집에 와. 집에서 밥 먹고 가. 내가 다 해줄게. 정이 많은 말이지요. 환대하고 싶은 마음,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집 문을 열어 보이는 순간 원하지 않아도 비교가 시작됩니다. 집의 크기, 살림의 모양, 가구의 색깔, 부엌의 정리 상태, 심지어 냉장고 안의 반찬까지 모든 것이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나의 삶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누군가는 위축되고 누군가는 상처받고 누군가는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저 사람은 잘 사네. 나보다 형편이 좋네. 또는 반대로 내가 더 잘 사는구나. 저 친구는 좀 힘들게 사나 봐. 이런 생각들이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그것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원래 비교에 쉽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번 비교가 시작되면 순수했던 관계에 금이 갑니다. 다음에 만날 때도 그 비교가 남아 있습니다. 말로는 안 하지만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집은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쉬는 곳입니다. 문을 닫는 건 차가움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예의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집이 아니라 밖에서 차 한 잔이면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카페에서 만나도 좋고, 공원 벤치에 앉아도 좋고, 동네를 천천히 걸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공간이 아니라 마음이니까요. 집 문을 지키는 건 인색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키기 위한 지혜입니다. 내 집을 보여주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친할 수 있습니다. 내 살림을 공개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가까울 수 있습니다. 집 문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 마음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마음도 편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친한 사람을 만나고 싶을 때 우리 집에 와 대신 밖에서 차 한잔 할까?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그 작은 변화가 관계를 더 오래,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이너스 초대 한 번이 서운함이 되는 과정 마이너스. 어떤 어르신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오랜 친구들을 집에 불렀어요. 정말 반가워서요. 몇 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날 친구들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집이 참 좋네. 살림이 깔끔하다. 이 소파 비싼 거 아니야? 냉장고가 크네. 요새 나온 거지? 농담처럼 칭찬처럼 웃으며 지나간 말들이었습니다. 그 어르신도 그 자리에서는 웃으며 아니야, 그냥 오래된 거야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돌아간 후 그 말들이 마음속에서 다른 소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자랑하려고 부른 게 아닌데, 진짜 나를 보러 온 게 맞나? 내 집이 평가받는 기분이네. 그리고 며칠 뒤 친구 중 한 명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요즘 잘 사나 보다. 부럽더라. 가볍게 한 말이었겠지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는 그냥 반가워서 불렀는데 친구는 내 형편을 비교하고 있었구나. 그때부터 관계는 미세하게 변합니다. 다음 만남이 불편해지고 내가 먼저 연락하기가 어색해집니다. 친구가 나를 시기하는 것 같고 내가 잘난 척한 것 같고 모든 게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몇 달 후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우리 다시 모일까? 그 어르신은 대답했습니다.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거짓말이었습니다. 몸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마음이 불편했던 겁니다. 그렇게 오랜 인연이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친구들이 나쁜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그 어르신이 예민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문을 너무 열어버린 것뿐입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집을 보여주는 순간 나의 경제 상황, 생활 수준, 취향,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동으로 비교합니다. 나는 저것보다 못하네 또는 나는 저것보다 낫네 하고 마음속으로 저울질합니다. 그 비교가 말이 되고 말이 상처가 되고 상처가 거리가 됩니다. 만약 그 어르신이 집이 아니라 카페에서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서로의 얼굴을 보고 차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을 겁니다. 집의 크기도 소파의 가격도 냉장고의 모델도 중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만 남았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문을 지켜주세요. 집문을 닫는 건 인색함이 아닙니다. 관계를 오래 지키기 위한 따뜻한 배려입니다. 초대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한 번 열린 문은 다시 닫기 어렵습니다. 한 번 보인 삶은 다시 감추기 어렵습니다. 집문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 마음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과 집문을 지키는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랑을 오래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마이너스 두 번째 경계 속마음의 정원을 지키는 법 마이너스 두 번째 경계는 속마음의 정원입니다. 정원에는 담장이 필요합니다. 담장은 차갑게 막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꽃이 안전하게 자라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 꽃이 꺾이고 아무나 들어와 밟으면 뿌리가 상합니다. 그래서 정원에는 적당한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도 같습니다. 친하다고 해서 모든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면 관계가 더 깊어질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빨리 지치기도 합니다. 나의 불안을 다 쏟아내면 상대는 부담을 느낍니다. 내가 뭐라고 위로해줘야 하나, 내가 해결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이런 생각에 짓눌립니다. 나의 성공을 다 보여주면 상대의 마음에 비교가 생깁니다. 나는 왜 안 되지? 저 사람만 잘 되네. 이런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중요한 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분량입니다. 말은 때로 약이지만 때로는 과한 약이 독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나듯이 아무리 진심 어린 말도 너무 많이 하면 관계에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보세요. 내 고민을 10개 말하고 싶을 때 6개만 말하기. 나머지 넷은 내 안에 조용히 품어두기. 내 계획을 다 공개하고 싶을 때 결론만 말하기. 과정은 말하지 않고 결과만 간단히 전하기. 내 불안을 다 털고 싶을 때 잠시 호흡 먼저 하기. 말하기 전에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정말 필요한 말만 고르기. 속마음을 조금 덜 보여주는 용기는 관계를 더 오래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이 있고 자기 고민이 있고 자기 감당할 몫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상대의 모든 짐을 다 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질 필요도 없습니다. 다 말해야 친한 게 아니라 덜 말해도 편한 게 진짜 인연입니다. 말을 많이 나눠야 가까운 게 아니라 침묵해도 불편하지 않은 게 진짜 친밀감입니다. 속마음의 정원을 지킨다는 건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숨기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의 꽃을 보호하듯이 상대의 마음도 보호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무 많이 털어놓으면 상대는 부담스럽고 내가 너무 많이 자랑하면 상대는 상처받습니다. 그러니 적당히 필요한 만큼만 상대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 속마음의 정원을 지키는 법입니다. 담장을 쌓는 게 아니라 울타리를 세우는 겁니다. 바람은 통하되 함부로 들어올 수 없게, 빛은 들어오되 모든 것이 다 보이지는 않게, 그렇게 속마음의 정원을 지키면 관계는 더 오래 갑니다.
서로에게 부담 주지 않으면서도 따뜻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침묵이 관계를 깊게 하는 순간 마이너스. 우리는 종종 침묵을 불편해합니다. 말이 끊기면 관계가 멀어진 것 같고 정이 식은 것 같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말을 꺼냅니다. 요즘 어때? 날씨 참 좋지? 자식들은 잘 있어?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 걸 물어보고 별로 할 말이 없는데도 입을 엽니다. 왜 그럴까요? 침묵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가끔 가장 깊은 대화입니다. 말을 줄이면 감정이 과열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해석이 줄어듭니다. 상처가 생길 틈도 줄어듭니다. 말이 많아지면 실수도 많아집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랬잖아. 너는 항상 그래. 이런 말들이 툭툭 튀어나오고 그 말들이 관계에 금을 냅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을 많이 하는 관계보다 말이 적어도 편안한 관계가 더 귀합니다. 젊을 때는 수다가 즐거웠습니다. 이야기할 게 많았고 듣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말없이 앉아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차 한 잔 앞에 두고 조용히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침묵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침묵은 신뢰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해. 나는 그냥 여기 있을게. 이런 마음이 침묵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만났을 때 말을 채우려 애쓰지 말고 차 한 잔의 온기처럼 함께 있는 편안함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요즘 어때? 라고 물었을 때 상대가 그냥 그래 하고 짧게 대답하면 거기서 멈춰도 괜찮습니다. 더 캐묻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냥 그래? 무슨 일 있어? 이렇게 파고들 필요 없습니다. 상대가 말하고 싶으면 말할 겁니다. 말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그게 존중입니다. 그게 배려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상대의 속도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상대도 같은 속도로 마음을 열 필요는 없으니까요.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공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말로 침범하지 않고 질문으로 압박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물론 침묵이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때로는 말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 조언이 필요할 때, 함께 웃고 싶을 때.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침묵의 여백은 필요합니다. 말과 말 사이의 쉼표, 대화와 대화 사이의 여백 말입니다. 그 여백이 관계를 숨쉬게 합니다. 속마음의 정원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이런 뜻입니다. 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침묵해도 편안하다는 것, 그 자체가 진짜 친밀감이라는 것. 오늘 누군가를 만나면 한번 해보세요. 말을 줄이고 그냥 함께 있어 보세요. 차를 마시든 산책을 하든 벤치에 앉아 있든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연결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속마음의 정원을 지키는 수행입니다. 마이너스 세 번째 경계 마음의 여백을 남기는 법 마이너스 세 번째 경계는 마음의 여백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힘든 건 상대의 감정을 내가 떠안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면 내가 설명해야 할 것 같고 누군가가 나를 시기하면 내가 미안해야 할 것 같고 누군가가 멀어지면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씁니다. 아니야, 내가 그런 뜻이 아니었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한번 기회를 줘. 하지만 기억하세요. 타인의 감정은 내 짐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정말 잘못했다면 사과해야 합니다. 내가 상처를 줬다면 미안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오해를 다 풀 필요는 없고
모든 감정을 다 책임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가진 불안, 과거의 상처, 그 사람만의 기준과 기대가 그 사람의 감정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여행을 다녀왔다고 이야기했을 뿐인데 친구가 시무룩해집니다. 나는 여행도 못 가는데 좋겠다 하고 말합니다. 그럼 내가 미안해해야 할까요? 내가 여행 간 게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친구가 느끼는 부러움이나 서운함은 친구의 감정입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친구 마음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예의를 지키고 자랑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는 것까지입니다. 그 너머까지 책임지려 하면 내 평온이 무너집니다. 여백이란 모든 인연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함께했던 사람이 떠날 수도 있고,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질 수도 있고, 이해했던 사람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무상은 슬픔이 아니라 자유의 문이 되기도 합니다. 변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꼭 내 편이어야 해. 이 관계는 절대 변하면 안 돼. 이런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떠나는 인연이 생겨도 그걸 패배로 해석하지 마세요. 그저 흐름이 바뀐 것입니다. 강물이 흐르다가 갈라지듯이 인연도 흐르다가 갈라집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나도 지치고 상대도 힘듭니다. 차라리 담담하게 보내주는 게 서로를 위한 길입니다. 마음의 여백을 남긴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상대의 모든 감정을 내가 책임지지 않기. 모든 오해를 다 풀려고 애쓰지 않기.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않기.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흐름에 맡기기.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평온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오해할 때 한 번은 설명하되 두 번, 세 번 설득하려 들지 않기. 누군가 나를 멀리할 때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하지 않고 인연이 그런가 보다 담담히 받아들이기. 그 여백이 나를 지켜줍니다. 그 여백이 내 평온을 지켜줍니다. 마이너스 여행이 관계를 흔드는 이유 마이너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행 가면 그 사람이 보인다. 맞습니다. 여행은 생활 습관이 드러나는 무대입니다. 걷는 속도, 먹는 시간, 돈 쓰는 방식, 기다림과 양보의 태도까지. 일상에서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 끝났던 것들이 여행에서는 하루 종일 부딪힙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다릅니다. 누군가는 일찍 일어나 하루를 길게 쓰고 싶어 하고 누군가는 늦잠을 자며 여유롭게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식사 시간도 다릅니다. 누군가는 배고프면 바로 먹어야 하고 누군가는 좀 더 걸어가다 괜찮은 곳을 찾고 싶어 합니다. 돈 쓰는 방식도 다릅니다. 누군가는 아끼며 여행하고 누군가는 편하게 쓰며 여행합니다. 이 모든 차이가 하루 이틀이면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박 4일, 일주일이 되면 쌓입니다. 왜 맨날 늦게 일어나? 왜 그렇게 아껴? 왜 그렇게 서두르냐? 말로는 안 해도 마음속에서 불편함이 커집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과 여행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편했던 사이가 여행 후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 또 가자 하고 헤어졌는데 속마음은 다음은 없었으면 좋겠다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일까요? 모든 관계가 동행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인연은 가까이서 자주 만나는 자리에서 빛나고 어떤 인연은 멀리서 가끔 안부를 묻는 자리에서 더 오래 갑니다. 꼭 함께 여행을 가야 친한 게 아닙니다. 꼭 모든 시간을 같이 보내야 가까운 게 아닙니다. 각자의 속도가 다르고 각자의 방식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우리는 여행보다 차 한 잔이 더 맞는 사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서로를 존중하는 길입니다. 때로는 혼자 걷는 여행이 내 마음을 가장 잘 회복시켜 줍니다. 혼자 걷는 길에서 우리는 타인의 기분이 아니라 내 호흡을 듣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속도로 걷고,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내가 쉬고 싶을 때 쉽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고, 누구에게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온전히 나만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나를 만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편안한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 알게 됩니다.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채우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친구와 함께하는 여행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어떤 사이는 가까운 거리에서 짧게 만나는 게 더 오래 갑니다. 억지로 함께 여행 가서 서로 불편해지느니 각자 편하게 다녀와서 여행 이야기를 나누는 게 낫습니다. 나는 여기 다녀왔어. 나는 저기 다녀왔어.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됩니다. 꼭 같은 곳을 같은 시간에 가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관계의 여백을 지킨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을 함께하려 하지 않고 각자의 시간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행은 혼자 가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리고 혼자 여행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관계에서도 덜 집착하고 더 편안합니다. 오늘부터 혼자만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 나를 채워주고 관계도 지켜줍니다. 마이너스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 마이너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결핍입니다. 누군가가 없어서 내 마음이 비어있는 느낌입니다. 누가 나랑 함께 있어줬으면, 누가 나한테 전화라도 해줬으면 이런 마음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계속 밖을 봅니다. 누가 나를 채워줄까, 누가 나를 위로해줄까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선택한 충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내 마음이 채워지는 상태입니다. 누군가 없어도 괜찮고 혼자여도 평온합니다. 외로움은 누가 나를 채워줬으면이고 고독은 내가 나를 채울 수 있다입니다. 이 차이는 아주 큽니다. 외로움 속에서는 사람에게 매달립니다. 누구든 만나고 싶고 누구든 붙잡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의 경계가 무너지고 상처받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고독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혼자 있어도 평온하니까 사람에게 덜 매달립니다. 관계가 끊어져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덜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상대에게 기대지 않고 상대에게 매달리지 않고 내 중심을 내 안에 세워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돼가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하면 좋지만 없어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그게 진짜 평온입니다. 고독은 외로움과 달리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혼자 있기로 선택하고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쉬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가만히 앉아 있는 것. 이 모든 시간이 고독입니다. 누군가 없어도 내가 나를 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아주 짧게라도 연습해 보세요.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고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것입니다. 그 몇 분이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 휴대폰을 보고 싶고 누구한테 연락하고 싶고 TV를 켜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 달라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소중해집니다. 그 시간 속에서 나를 만나고 내 마음을 듣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고독을 아는 사람은 관계도 건강합니다.
상대에게 과도하게 기대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찾게 하지만 고독은 나를 찾게 합니다. 그리고 나를 찾은 사람만이 진짜 평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것. 그게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큰 힘입니다. 마이너스 결론 문정원 여백을 지키는 사람이 평온해진다 마이너스.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오늘의 세 가지 경계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집의 문을 지키는 것입니다. 집은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쉬는 곳입니다. 문을 닫는 건 차가움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예의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집이 아니라 밖에서 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동네를 걸으며 만나도 좋습니다. 집을 보여주는 순간 비교가 시작되고 비교는 관계에 금을 냅니다. 그러니 집 문을 지키는 건 관계를 오래 지키기 위한 따뜻한 배려입니다. 두 번째, 속마음의 정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 말해야 친한 게 아니라 덜 말해도 편한 게 진짜 인연입니다. 내 고민을 10개 말하고 싶을 때 6개만 말하고 내 계획을 다 공개하고 싶을 때 결론만 말하고 내 불안을 다 털고 싶을 때 잠시 호흡 먼저 하는 것입니다. 말을 줄이면 감정이 과열되지 않고 불필요한 해석이 줄어들고 상처가 생길 틈도 줄어듭니다. 침묵해도 불편하지 않은 관계, 말이 적어도 편안한 관계가 진짜 깊은 관계입니다. 세 번째, 마음의 여백을 남기는 것입니다. 타인의 감정은 내 짐이 아닙니다. 모든 오해를 다 풀 필요도 없고 모든 인연을 다 붙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흐름에 맡기는 것입니다.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않고 변하는 관계를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인연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힘, 그것이 여백입니다. 그리고 그 여백이 나를 지켜줍니다. 이 세 가지 경계는 차가운 벽이 아닙니다. 오래 함께하기 위한 따뜻한 거리입니다. 관계는 너무 멀어도 차가워지고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적당한 거리, 서로를 존중하는 거리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한 문장만 기억해 주세요. 거리를 두는 건 차가워지는 게 아니라 오래 따뜻해지려는 지혜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관계 속에서 실천해 보세요. 집문을 지키고 속마음의 정원을 지키고 마음의 여백을 남기는 것. 이것이 관계를 오래 그리고 편안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하루에 한 번만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내 마음을 잘 지켰는가? 집문을 함부로 열지 않았는가? 속마음을 너무 많이 쏟아내지 않았는가? 타인의 감정을 내 짐으로 만들지 않았는가? 그 답이 조금이라도 그렇다면 오늘 하루는 이미 충분히 잘 산 하루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번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조금씩 천천히 내 마음을 지키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연습이 쌓이면 관계가 편안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외로움이 조금씩 줄어들 것입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외로움은 경계가 무너질 때 생깁니다. 경계를 세우면 오히려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공간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부담 주지 않으면서도 따뜻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하지만 깊은 지혜였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필요한 따뜻한 경계, 문과 정원과 여백.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하면 관계는 더 오래가고 마음은 더 평온해질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편안한 사람입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차가운 벽이 아니라 따뜻한 울타리 말입니다. 구독자님들의 남은 날들이 더 고요하고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을 잘 지키시고 편안한 관계 속에서 평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